네, 오늘 이창훈의 오늘장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최현덕 매니저를 대신해서 나오신 MBN 골드 이창훈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시장 상황 좀 점검해 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보니까 아침에 좀 갭이 뜨면서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좀 출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먼저 좀 보면 좀 상승하다가 현재 음전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네. 코스닥은 좀 지금 상승하고 있죠. 네. 왜 코스닥으로 투심이 옮겨간 걸까요? 네, 우선은 이제 시장 브리핑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한다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보합에서 시작을 했다가, 현재 한 마이너스 0.6% 정도 수준까지 지금 밀린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적인 시황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코스피가 당연히 지금 더 많이 밀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크로 상황보다는 정책 모멘텀이 더 강화된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금요일 날 이제 거의 뭐 4% 가까이 지금 급등했던 코스닥, 오늘도 이제 추가 상승하면서 개별주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올해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면 코스피가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는 동안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서 괴리율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거의 한 30에서 40% 가까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라 앞으로 키 맞추기를 위해서라도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산타랠리는 어떤 원리로 또 12월에 나타나는 건가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산타랠리라고 하면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본인들의 이제 수익률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연말에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좀 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간다기보다는 많이 오른 종목은 더 비중을 태워가지고 더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지지부진한 종목들은 좀 잘라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말 그대로 이쁘게 화장시킨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중심의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코스닥의 정책 모멘텀까지 붙어주면서 12월 달에 코스닥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산타랠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네. 설명해 주셨는데 네. 12월의 첫날인 오늘 좀 네. 살펴볼 텐데요. 네.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드디어 좀 주가에 좀 변동성이 생긴 걸까요? 네, 우선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섹터를 보면은 절대적으로 이제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올라주면은 지수가 같이 커플링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코스닥은 이 세 개 섹터가 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또 바이오와 그리고 이제 로봇이 또 상당히 좀 강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도 수단매가 상당히 좀 강하게 붙는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단순히 뭐 리튬 가격 반등뿐만 아니라 지금 ESS에 대한 모멘텀과 또 내년에 있는 로봇 대량 생산에 따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묻혀지면서 2차 전지가 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좀 네. 살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 살펴왔던 종목 리뷰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네네.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리뷰 들어가 볼게요. 저희 오늘 리뷰해볼 종목 바로 두산 테스나네요. 네, 맞습니다. 10월 1일에 매수한 이후에 33%의 수익을 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은 이제 눌려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두산 테스나 요즘에 이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는 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시장 좀 주도주로 좀 올라섰다면은 앞으로 이제 내년 2026년부터는 좀 삼성전자 중심으로도 지수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과 애플의 이미지 센서 웨이퍼 테스트 장비 쪽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향이 강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산 테스나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터치했고 2차 목표가는 제가 65,000원 좀 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2차 목표가까지 저희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할 섹터가 어디인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렇게 아까 앞서 말씀해주셨던 대로 이제 네. 로봇주,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로봇주 섹터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로봇주 올해도 물론 좋았지만 내년에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내년부터 옵티머스를 월 5,000대에서 10,000대 그리고 연간 목표로는 이제 10만 대 대량 생산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에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는 로봇의 자기 복제를 통해서 연 10억 대 이상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로봇의 자기 복제는 로봇이 로봇을 직접 만들어서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진다면은 로봇의 폭발적인 어떤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기대감이었다면 내년부터는 대량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도 직접 로봇을 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대량 생산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번에 이제 테슬라 이제 실적 발표 때 또 이슈가 됐는데 그 당일날 샤오펑이 아이온 2세대를 공개를 했는데 정말 사람 같은 워킹으로 오히려 테슬라 옵티머스보다 더 지금 이슈가 됐었거든요. 이 바로 유니트리와 샤오펑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숫자가 찍힌다 로봇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얘기한 게 향후 5년간 125조 원을 이제 앞으로 현대차 그룹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125조 중에 50조 원이 지금 로봇 파운드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로봇 파운드리 쪽으로 5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로봇 부품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반드시 봐야 된다. 저는 강조를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 섹터 네.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샤오펑이랑 옵티머스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는 당연히 앨런 머스크가 만들고 미국 제품인데 지금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부품의 70%가 무려 중국 겁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처음에 앨런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향후 이제 5만 달러 수준에서 판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 샤오펑이나 유니트리가 내년에 이제 생산 단가와 그다음 소비 자가가 얼마냐면 약 15,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지금 맞춘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옵티머스를 4만 달러에 팔면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이제 옵티머스를 판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 부품이 지금 70%가 옵티머스께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여기에 중국 여러분들 이제 로봇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주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을 또 규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반도체처럼. 그러면 옵티머스의 마지막 종착역은 우리나라 부품주가 될 것이다. 왜냐면은 지금 일본 로봇 부품은 더 워낙 정밀하고 물론 좋지만은 가격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과 거래를 못한다면 우리나라와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서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감속기나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주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차에는 저는 이제 중국의 로봇도 지금 정말 미국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품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무시할 정도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총만 쥐어지면 방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수출 규제가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부품이 미국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옵티머스가 중국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사실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수출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우리나라 또 중간 제조업으로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이제 여기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로봇 파운드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앨런 머스크가 현대차 정의성 회장한테 연 뭐 100만 대 정도 이제 수출 계약, 이제 파운드리 계약을 맺으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부품은 우리나라께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부품주에 상당한 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지금 글로벌 네. 기업들은 이 네.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다기보단 부품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머노이드 쪽으로 상당히 앞서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죠. 이제 현대차 자회사인데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 자회사로 시작해서 이제 도요타로 넘어갔다가 그걸 이제 그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이제 1조 원에 사왔는데 지금 기업 가치가 거의 뭐 2, 30조 원 얘기를 하고 있고 나스닥 상장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지금 이제 옵티머스나 아니면 샤오펑의 아이언 2세대랑 견주어도 저는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쪽으로 삼성이 투자해서 상당히 좀 앞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의외로 지금 산업인구 10만 명당 가장 로봇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뭐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 물류 자동화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는 휴머노이드 쪽도 물론 지금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태계가 갖춰질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늦었지만 저는 충분히 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 로봇주 관련해서 전반적인 생태계와 자세한 이야기들 좀 들어봤는데 네네. 그렇다면 오늘 좀 저희가 네. 주목해봐야 할 탑픽 종목 과연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지 네. 탑픽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뉴로메카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뉴로메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협동 로봇 쪽으로도 상당히 좀 유명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뉴스 나온 거 보면은 뉴로메카가 이제 교촌 치킨에 이제 치킨 튀기는 로봇으로 또 이슈가 됐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칩 카운팅이라 그래서 이제 강원랜드에서 이렇게 칩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세거나 아니면 카드 카운팅 아무래도 이제 사람 손이 타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이제 불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클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또 뉴로메카의 이제 협동 로봇이 또 이제 강원랜드에 적용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번에 용접 로봇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고압성 이런 쪽에 이제 전기 작업도 사실 굉장히 사람이 하기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로봇이 배치되면서 앞으로 사람 일을 좀 대신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 또한 여기 보시면은 액추에이터라고 있는데요. 액추에이터도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건 이제 자료랑 이제 같이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액추에이터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은 로봇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부품이라고 하면은 감속기와 액추에이터가 있는데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뭐 SBB테크나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대표적인 종목이고 액추에이터는 이 감속기의 서버 모터랑 몇 가지 부품을 합쳐서 관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좀 뜨고 있고 로봇 전체로 보면은 약 지금 단가 생산 단가의 한 30에서 35%를 차지하는 게 바로 액추에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상당히 수입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중국과 거래가 끊기면 우리나라 기업이 테슬라 옵티머스에 납품할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뉴로메카 또 액추에이터 이번에 또 자체 개발한 뉴로 드라이브가 이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지금 본격적으로 또 시작하는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로메카 네.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한번 차트 보면 자료화면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료 한번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건데요. 여러분 이제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공개 급등세다. 그래서 지금 이 액추에이터 시장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한 것도 보면은 SBB테크 감속기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 액추에이터 쪽으로는 하이젠 RNM 이런 쪽이 이제 먼저 갔던 겁니다. 사실 이런 감속기랑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시장은 일본이 정말 그 이쪽으로는 먼저 많이 앞서 나갔는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산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성장성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액추에이터는 우리가 이 모터가 이제 돌아갈 때 이거를 이제 감속기랑 같이 넣어서 힘 조절과
속도 조절을 해주는 부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로 지금 사실 손이 핵심이거든요. 손가락. 네, 로봇 같은 경우도 사람의 손가락처럼 어떻게 이거를 구현하느냐가 핵심인데, 여기에 액추에이터나 이런 기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저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로봇에서 또 이제 손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전 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쵸. 여러분들 사실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옵티머스를 올해 연말 이제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월 5,000대에서 10,000대를 대량 생산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살짝 늦춰진 이유가 아직까지 손에 관련된 액추에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살짝 뒤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액추에이터가 기술력이나 그다음에 내용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액추에이터가 뭔가 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이해가 아주 쏙쏙 되네요.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 이렇게 뉴로메카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워볼지 차트 보면서 좀 세워봐야겠죠?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일단은 그 매물대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 이후에 지금 이제 살짝 눌려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시장 때문에 눌려 있을 때 저는 저가 매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차트 좀 멀리 볼게요. 자, 멀리 보시면은 저 마이너스 눌러서 HTS, 자, 조금 멀리 보시면은 지금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냥 단순히 뭐 이거 할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나올 것이다, 그냥 뉴스에 의한 그냥 전반적인 상승세였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진짜 대량 생산에 따른 직접 수혜주들이 가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종목은 좀 살아남기 어렵고, 실제로 매출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뉴로메카라는 거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로메카 네. 좀 차트 봤는데 그럼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목표가 손절가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저는 38,000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절가는 24,5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뉴로메카 저희 하단에 목표가와 손절가 세워봤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저희 무료 네. 방송이 또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후 4시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금요일 날도 제가 정확하게 로봇 2차 전지 산업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이제 장중에는 제가 이제 또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이창원 밴드 검색하셔서 장중 대응도 여러분들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저희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오늘 네. 이렇게 코스닥이 올라가다 네. 보니까 좀 네. 대장주인 이 반도체주들이 잘 못 가고 있어요.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나요? 네, 오히려 일단은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이제 매크로 시황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6% 정도 밀리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YC나 일부 반도체 소부자 부품주들은 오히려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리고 지금 하락은 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이유가,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것도 사실 마이크로 스트레지에서 일부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여러분들 꼭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자세하게 정말 네.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네, 네. 저희 오늘 오후 4시에 준비될 무료 방송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